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별의별 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썰이죠. 글자 그대로 썰이다 보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뭐 좋게 얘기해서 썰인 것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뇌피셜이잖아요. 진실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를 통해 가지고 현재 내부 상황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사 한 가지를 내놨습니다. 요 얘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나왔던 그런 썰과 좀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적어도 그런데 한국일보가 보도한 그런 내용이니까 아무 얘기나 쓰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어떤 썰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썰과 한국일보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조금 맞닿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한국일보의 그 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뭔지 그것까지도 같이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그러면 어떤 썰이 있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우선 일단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조율이 전혀 안 됐고 제대로 된 평의조차 진행한 적이 없다라는 것인데 아시는 바처럼 원래 같은 경우는 계속해가지고 평의를 지금까지 진행해 왔었고 와야 됩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이제 그 평의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썰에 보면은 제대로 된 평의조차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따가 그러면 한국일보에 나왔던 내용 중에 그게 실제로 있는지 한번 봐야 될 텐데 평의가 제대로 없었다라는 얘기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갈등과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뭐 의견을 서로서로 뭐 나누는 과정이 그게 사실 평이니까요.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나 맞춰 나가는 과정이다. 그런 거를 위해서 평의가 있어야 되는데 평의조차 진행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사실상 이제 그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의 감정의 골 이게 굉장히 깊다 보니까 의견 조율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전에 그 얘기를 또 보니까 4대 4로 구도의 변화가 없다. 탄핵에 찬성하는 쪽이 4, 반대하는 쪽이 4,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4가 나오는지를 보니까 민주당이 막판에 김영두 정영식 재판관 로비에 나섰으나 접촉에 실패하게 됐다라는 것이고 김영두 민주당 전향 게시물을 급격하게 확산시키는 심리전 같은 거를 또 커뮤니티 댓글을 통해 가지고 진행했다라는 것인데 원래 이제 우리가 이 탄핵에 인용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사람이 있고 탄핵을 이제 그 기각이나 각하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사람이 있는데 기각 각하 쪽이 이제 그 세 명 아니겠습니까? 조한창, 김복형, 정영식 요 세 명의 이제 그 재판관이 기각 각하 쪽에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썰로 나온 거를 보니까 김영두 재판관 또한 마찬가지로 기각 각하 쪽에 섰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적극적으로 김영두, 정영식 두 사람을 접촉하려고 애를 썼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게 맞으면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박범계도 그 이제 뭐 광화문이었나 그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 김영두, 정영식 뭐 이런 재판관의 이름을 또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이런 분들을 향해서 무슨 뭐 절을 하자 마음을 돌리게끔 뭐 이런 멘트도 있었던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이 나거든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지금 개딸들 같은 경우는 아싸리 그냥 김영두를 압박하기 위해서 김영두가 민주당으로 전향했다 뭐 이런 식의 댓글 부대 같은 것까지 운영을 해서 기사에 막 댓글을 다고 김영두가 뭐 민주당 쪽으로 돌아섰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뿌렸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나는 이제 그 김영두 재판관 같은 경우는 변론 과정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상시 어떤 그 성품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충분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영식 그다음에 조한창, 김복형 세 명의 재판관과 같이 이 김영두 재판관 같은 경우도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실 만한 그런 어떤 상식을 갖추고 계시는 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 일단 이런 식의 썰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재판관들의 말다툼을 취재한 또 다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감정 섞인 언사가 오갔고 김영두, 정영식, 조한창이 김복형을 강력히 두둔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그 한국일보의 그 기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국일보의 이제 그 기사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말다툼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평의조차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말싸움이 오갈 정도다 보니까 아이씨 막 꼴도
보기 싫어. 약간 이 정도까지 지금 될 수가 있다는 것인데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처럼 원래 지난 이제 그 3일 날 원래 이제 그 문영배가 주도해 가지고 빠르게 그냥 선고를 해보려고 했다가 그걸 이제 2시간 전에 문영배가 이제 그 선고 날짜를 미루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절차적인 문제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김복형 재판관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김복형 재판관 사실상 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는 그 김복형 재판관을 김영두, 정영식, 조한창 3명의 재판관이 두둔했다. 이런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가 지금 전하는 말인가 봐요. 그리고 또 특히 주목할 점은 정계선에 대한 집중 포화가 있었는데 문영배, 이미선이 참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계선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쳐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사실상 탄핵의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인용 의견을 유일하게 냈죠. 그때 같은 경우도 문영배, 이미선 같은 경우는 인용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그 문영배, 이미선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우리가 재판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그 최상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 위법하다라고 만장일치였으니까 그 전에 이제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케이스가 있었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선, 문영배 두 사람이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인용시켜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저기 탄핵을 인용시켜야 된다라고 던졌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덕수 같은 경우는 기각에다가 표를 던졌단 말입니다. 사실상 이진숙을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라면 정계선과 똑같이 미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덕수도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문영배, 이미선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집중 포화를 받았었죠. 언론과 그리고 또 국민들의 어떤 그 가장 이제 그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한덕수 같은 경우는 약간 정상적인 내로 돌아왔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썰도 보니까 정계선에 대해 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집중 포화를 했다라는 거죠. 그 내부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그 김영두,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이런 분들이 이제 집중 포화를 했겠죠. 이게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있냐라고 집중 포화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문영배, 이미선이 나서 가지고 뭔 소리야? 정계선이 뭐가 잘못했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두둔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미선과 문영배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그 위축된 상태를 넘어서 가지고 상당히 위축이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두 사람이 퇴임하게 되는 4월 18일 그 이후로 이제 탄핵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설득력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한국일보가 어떤 기사를 냈는지를 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윤석열 변론 종결 한 달이 지났는데 고성이 오가고 평의도 제대로 안 열렸다. 아까 전에 나왔던 얘기랑 비슷하죠. 어떤 얘기가 구체적으로 있는지를 보니까요. 28일입니다. 28일이라고 한다면 요게 이제 언제입니까?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인데 재판관들은 최근 이틀간 평의를 거의 열지 않았다.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지난주 목금 동안 평의를 열지 않았대요. 26일 같은 경우는 평의가 30분도 채 열리지 않았고 헌법소원 사건 40건을 줄줄이 선고한 27일에는 아예 그냥 평의를 건너뛰었대요. 그리고 또 28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오후 3시부터 평의를 열었지만 역시 길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생각해 보십시오. 모이십시오. 모여가지고 이제 뭐 오늘 어떤 이런 것도 안건 나누겠습니다. 뭐 이런 거 뭐 돌리고 자료 같은 거 배포하고 하면은 그냥 30분이에요, 사실. 근데 그 30분도 채 열리지 않았다는 건 그냥 모이자마자 그냥 바로 갔다라는 겁니다. 의견은 뭐 주고받고 뭐 이런 것도 자시고도 없이 그냥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일보에 어떤 얘기가 있냐? 실제 재판관 평의가 열리는 헌재 303호실에서는 최근까지도 고성이 오갔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최근까지도 고성이 오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영구간 TF에 자료 요청도 꾸준히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변론이 끝난 지가 지금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최종 변론까지 해서 끝난 지 지금 3주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자료 요청 이런 게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가 없다. 지금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선고문을 작성하고 선고문에 들어갈 의견 같은 거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금 시기에 어떻게 된 것인지 TF팀의 자료 요청이 꾸준히 있었다라는 것은 뭔가 지금까지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재판관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그쵸. 이번에 이제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로 확인이 됐던 공수처의 불법적인 사항들.
예? 그리고 또 이제 증인들이 검찰 조서에서 했던 얘기가 달랐던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보니까 자료 요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 가지고 한국일보가 이번에 냈던 기사를 통해 가지고 헌재의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처럼 실제로 김영두 재판관까지 해 가지고 4대4 구조가 될 수가 있다. 거기에 문영배 이미선 같은 경우는 이 정계선에 대해 가지고 뭔가 좀 적극적으로 쉴드를 안 치는 걸로 봤었을 때 사실상 발을 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 임기 이후로 이거를 미루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것까지도 우리가 한국일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